어, 우선은 오늘 오신 분들 경력이 좀 비슷비슷하셔가지고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몇 번 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 신고 전체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간략하게, 제가 이거는 어저께 갑자기 만든 거여가지고 이 교재에는 없어요. 이거는 카페에다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정도 아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여기 하나하나에는 많은 일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 많은 일들을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하실 건데, 우선은 종합소득세 신고 프로세스 해가지고 여기 복식부기 사업자 대 개인이 있어요. 네. 오늘 결산하는 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결산을 할 거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고 간편정보 대상자가 있고 또는 추계로 신고하는 사업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지금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교재에는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게 이제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 사람들이 사업자들 중에서 가장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기장도 해야 되지만 각각 뭐 부가세 신고도 했었고 원천세 신고도 그때그때 해줬을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해서 다 장부에 들어갑니다. 이 결산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가 나오게 되죠. 복식부기 의무자만 재무제표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 나온 걸 가지고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그 사업장에 대한 조정계산서가 나와요. 조정계산서. 그게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조정계산서가 나오는데, 이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을 해서 사업소득이라고 제가 여기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소득이 우리가 별도로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의 일부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계산서가 나오는 거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여기 이 조정계산서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조정계산서가 사업장별로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이 사업장도 있지만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저처럼 저 이렇게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이 전 또 별도로 있으니까, 그럼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뭐 이자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배당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타소득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타소득을 파악을 하게 되면 여기 앞에서 나오는 사업소득하고 이 타소득을 합산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이제 종합소득이 되는 거죠. 이 종합소득이 나온 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 타소득 파악하면서 신고 유형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우선은 복식부기 의무자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냥 복식부기 의무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타소득하고 사업소득 합산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만들기 전에 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가산세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또는 여기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는 개인이기 때문에 요걸 해주는 거예요. 또 법인사업자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적공제 이런 게 법인세 신고할 때 없거든요. 근데 개인사업자는 어쨌든 사업자에게는 사업자이지만 개인인 거죠. 개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비교해서 이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업무를 하게 될 텐데, 그냥 개인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이 개인은 요 앞부분이 없죠.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개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네, 사업소득만 없을 뿐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 근로소득이 두 군데 있었는데 본인이 뭐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던가 하면 이 사람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번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소득을 파악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사업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소득을 또 합산을 해줘요. 여기에서는 사업소득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업소득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소득공제 가산세가 있는데 이 개인 중에는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업소득을 제외라고 하지 않은 게 우리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3.3%. 그런 사람들 중에 일정 금액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장부를 하지 않고도 신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왜냐면 프리랜서여도 소득이 많으면 자기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도 복식부기로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프리랜서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추계로 신고할 수도 있고 또는 간편장부로도 신고를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실질적인 비용이 없음에도 그냥 비용을 넣어서 뭐 이렇게 신고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실은. 네, 그런 것까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장부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는 가산세 내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복식부기 의무자가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해당 장부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을 때 무신고 가산세나 이런 것들이 붙거든요. 또는 그리고 5월 31일까지 정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 기한을 넘겨버리면 또 가산세가 다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산세는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소득을 합산을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5월 말까지 하겠죠. 근데 여기 개인 사업자들은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이 중에 성실신고 사업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파악을 별도로 해가지고 6월 말까지 신고를 할 건데 오늘 수업하는 거는 그냥 성실신고는 없어요. 일반 복식부기 의무자부터 있는 거니까 그러면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에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냥 간편하게 뭐 장부 만들어서 신고하겠다. 이거를 이제 세무대리인들이 대행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 간편장부 대상자도 실질적으로 장부에다가 어떤 경비를 언제 썼는지 다 거래 내역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전으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더전에다가 그 날짜에다가 경비를 다 입력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더전에다가 비용을 입력을 합니다. 비용을 손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또는 업로드로 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비용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나름대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는 제출은 하지 않아요. 간편장부 대상자들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표준 손익계산서라는 거를 클릭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프로그램이 이 손익계산서를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표준 손익계산서라고 했지만 제출은 하지 않는다라고 표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회계 쪽에서 입력을 해놓은 게 손익계산서로 가고 이 손익계산서에 갔던 것들이 나중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이 나온 거죠. 네. 여기 조정계산서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무조정을 했을 때 나오는 게 조정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는 어쨌든 사업장별로 나와야 됩니다. 사업장별로. 자, 여기까지 간편장부 대상자가 위에 복식부기 의무자랑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은 똑같죠. 근데 이제 신고 유형 반영을 할 때 여기에서는 간편장부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내가 어떤 신고서를 제출을 하는지에 따라서 신고 유형을 뭘로 할지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라는 그 메뉴를 열게 되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간편장부 대상자인가 복식부기 의무자인가 뭐 이런 걸 선택을 해주고
그런데 신고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신고 유형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편정보로 하겠다 했으면 이 사람이 간편정보 대상자인데 간편정보로 신고를 하겠다. 그러면 기장의무는 간편정보, 그리고 신고 유형은 또 간편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위에 사업자, 개인사업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계가 있어요. 추계. 추계는 이제 추정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여서 우리가 추계 신고라고 부르는 거는 단순 경비율하고 기준 경비율이 있습니다. 이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안내문이 오잖아요. 또는 홈택스에서 다 출력이 되죠. 거기에 이 해당 사업자의 업종 코드를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다 넣었어요. 또는 이 사람이 뭐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있었을 때 그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이미 업종 코드를 다 선택해가지고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그 업종 코드에 따라 기준 경비율하고 단순 경비율을 표시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경비율 가지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만들게 되죠. 근데 단순 경비율은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직접 그냥 입력을 하는 방법을 쓰면 되고요.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설명 다시 할 건데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별도의 서식이 따로 있어요. 그걸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어쨌든 요것도 소득금액 계산서가 나오면 네. 뒤에 위에 그 복식부기 의무자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개인사업자 중에 복식부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 복식부기 의무자와 다른 사업자 또 뭐 다른 신고 방법으로 하는 사업자들하고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세 가지로. 그래서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의 그 어떻게 보면 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세 페이지로 표시를 했지만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은 좀 많이 있죠. 그거를 이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